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격전지에서 보수의 이제 깃발을 꽂아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동대문 을에 네. 좀 어려운 험지라고 할 수 지역. 있는 네. 곳에 있었었고, 이번에는 영등포갑에 네. 민주당 후보 2명이 나오는 꼴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주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며칠 전만 해도 그 파란색 옷을 입었던 분께서 네. 갑자기 이제 20% 하위 20% 됐다라는 그 이야기 들으시고 네.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으셨는데 그 정체성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의 정권 교체라는 네. 기치를 가지고 투표를 해주셨던 보수 지지층에게는 네. 이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었다. 본인의 철학이 갑자기 바뀐다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 보수 지지층에서는 지금 이제 시쳇말로 이제 멘붕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기존 선거 때 3선, 그러니까 비례대표 하시고 네. 3선을 영등포에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3, 4, 12년 동안 선거할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이렇게 네. 뽑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 적을 갑자기 안아라 가족이다라고 네.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구의원, 시의원들은 네. 국민의 힘이 아니라 민주의 힘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네. 기본적인 마음을 좀 많이 다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개혁 신당에 대한 지역구 분위기, 뭐 지역 여론 이런 거는 혹시 어떨까요? 저희 개혁신당 자체의 네. 정당 지지율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 네. 또 현장에 가보면 그 뜨거움은 또 느끼게 됩니다. 지지율이 낮은 걸 저보다 더 걱정해 주시고 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하루에 두세 분이 저를 손잡고 울어주십니다. 왜 울어주시나요? 저보다 저를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저보다 저희 그 개혁신당을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젊은 정당이고 새로운 정치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 길이 녹록치 않잖아요. 당연히 힘들겠죠. 뭐 대기업 사이에서 네. 중소기업도 아닌 소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싸워서 이겨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정당은 또 너무 작고 힘을 계속 밟으니까요. 네. 그거 보시면서 좀 속상한가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도 네. 후보들 소개할 때도 뭐 저는 여튼 거의 잘 안 소개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네. 그 뒷방 취급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다닐 때 기운 내시라고 기죽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몸은 힘든데 마음은 정말로 따뜻하고 되게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를 전면에 내걸고 뭐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국민의힘 지금 현재 여권은 가짜 보수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보수로서 네. 열심히 네. 노력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네. 보수의 가치입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외치는 것이 보수인데 네. 이번 영등포 간만 봤을 때는 보수의 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격정지고 그리고 조금 보수에서 좀 승리를 못했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표를 얻고 싶으셔서 갑자기 그렇게 영입하셔가지고 네. 진행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보수층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짓밟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모습들은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국민들의 뜻을 듣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뽑고 싶은 사람 전략공천해서 내리꽂았습니다. 그거 공정하지 않은 거죠.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보수답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상민 의원님 받으신 거라던가 그리고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보수였습니까? 보수의 사람들 아니었는데도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존의 보수를 지키던 이준석 대표는 쫓아내더라도 네. 그분들을 받으면서 자기 사람들끼리만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공정을 외치는 그러한 보수의 가치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지율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네.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당황. 근데 여하튼 조국 대표의 창당은 네.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어떤 뜻에서요?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분들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네. 하지만 어른들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30 세대들에게는 표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보면 0% 나온 것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좌절했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키우던 부모 네. 입장에서도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회의 사다리라는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우가 많죠. 이제는 기득권들이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서 위조해서 아이를 대학 보낼 수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럼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건데. 그럼 거꾸로 여쭤보면은 뭐 30은 지지율이 뭐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 세대들인 40, 50은 엄청 지지를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조국 신당이 네.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한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반윤 그리고 네. 본인은 피해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취하는 그 스탠스를 그대로 취해서 네. 아주 명쾌합니다. 여기는 반윤의 기치를, 그러니까 조국 신당 네. 같은 경우 반윤의 기치를 확실하게 내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진짜 윤석열은 나쁜 사람.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 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제 그 네. 비례대표 순번으로 놓으셨던데 그런 분들은 너무나 명쾌하게 조국 신당에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거 하면서 가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게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렇죠. 분들이 네. 모인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 같은 겁니다. 지금 사실 양당이 패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기존에 말했던 양당 기득권을 타파해야 되고 깨버려야 된다 했던 작은 장들은 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옳은 정치판인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희 개혁신당이 반성해서 예, 어떻게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우리 청년들이 외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지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